자, 토트넘 이번 시즌 어떻게 보냈는지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포인트에 토트넘이 보강을 좀 해야 되나 이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많은 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죠. 풀백, 공격수. 그리고 호이비에르는 뭐 우리가 앞서 영상이 나갔겠지만 뭐 되는 각이니까 네, 중미까지 들어올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거를 살펴봐야죠. 올 시즌 토트넘이 과연 저질적인 색채가 있었냐? 없었다. 네. 끝. 존나 없어. 뭐가 있었냐? 전술적인 색채는 안정감이죠. 굳이 하자면 하고자 했던 거는 그래. 형 표현이 맞아. 어.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추구가 안 됐지. 그렇지. 굳이 하려면은 이제 안정감을 주려고 했으나 안 됐었고 안 된 거를 어쨌든 좋은 안정감을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승점 1점이라도 따내는 경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토트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약간 양날의 검인 게 안정감을 주려고 하다 보면 경기가 지루해집니다. 그죠? AT 마드리드 안정감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전방에서 해결이 안 되면 지루하죠.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안정감 있게 하다가 본인들이 먼저 골 넣으면 그 안정감이 있는 팀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렇죠. 왜? 상대방이 튀어 올라오니까. 그럼 뒷공간을 조지면 되잖아. 조지면 되지. 손흥민이 조지면 되잖아. 안정감 있게 계속하고 조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비 불안도 사실 그 애는 저는 되게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네, 벨통 폼 좋아. 그리고 뭐 오리에는 뭐 못했고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수비진 전체가 좀 흔들리고 추구하려고 했었던 안정감도 결국에는 끌어내질 못했죠.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토비도 절정의 폼보다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맞아요. 센터백들이 다 불안해. 맞습니다. 일단 뭐 최우선적으로 보강하는 포인트는 풀백이죠. 진짜 풀백을 해야 되고 올해 폼 저하됐고 좌측에는 진짜 마땅히 믿고 내세울 선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벤 데이비스가 나오는데 네. 벤 데이비스도 나는 벤 데이비스가 토트넘이 어디를 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벤 데이비스 정도가 괜찮은 백업 멤버로 있어야 된다고 딱 봐요. 로테이션. 그 정도. 딱 그 정도. 그리고 뭐 라이언 세세뇽 기대할 수 있나요? 보여준 게 없죠. 없잖아. 네, 어떻게 할지 모르죠. 모르니까. 뭐 갑자기 터져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기대하고서 영입을 안 하는 건 너무 무리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유로파리그 정도의 4강 이상을 원한다면은 풀백은 필수고요. 무조건 들어와야 돼. 오리에가 보기에는 되게 활발해 보입니다. 오른쪽에서 볼도 굉장히 많이 잡아요. 근데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오리에가 득점도 했잖아요. 그죠? 네. 간간이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간간이도 아니야. 그냥 나온 거야. 얻어 걸린 거야. 근데 얻어 걸리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한 풀백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능력이 없어요. 크로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택배 크로스 이렇게 매번 올리겠습니까? 베컴 아니고서야. 요즘 따지자면 아놀드 정도 말고는 잘 없잖아. 네. 근데 적어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싸움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세컨볼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설사 크로스가 부정확하더라도 그 뿅이라도 네. 앞에 있는 수비를 존나게 쳐맞히니까 진짜 많이 맞춘다. 네. 진짜 많이 맞춰. 너무 많이 맞춰요. 개 때려. 거의 겨냥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이야. 얘기는 뭐냐면 정말 좀 오리의 어떤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감아 때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즉 뭐냐? 앞에 있는 수비수를 피해서 감아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와 또 하나는 크로스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래. 크로스 타이밍을 못 잡는 건 뭐냐? 상대방 타이밍을 못 뺏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아요 수비수가. 이 새끼 크로스 올리겠구나. 그럼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는데도 요상한 본인만의 타이밍이 있다면 발 나갈 거를 살짝만 못 나오게 한 다음에 크로스 올리거나 수비가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크로스 올리면 블록이 안 당합니다.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선수들 중에. 있어요. 있는데 수비수가 앞에서도 정말 저거 막히지 않겠어 하는데도 요상하게 계속 오는 애들이 있거든. 있어. 그럼 우리가 화면으로만 볼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미묘한 타이밍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앞에 수비수가 있어도 제 몸 감아서 올리면 돼. 몸을 감고 나간다고 이렇게, 하죠. 볼이. 네. 그렇게 올리면 돼.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스가 나오는데 오리에는 그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떨어진다. 그래서 네. 뭐 우리가 히든풋볼 EPL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오리에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던 그거였습니다. 야, 실력은 좋다는데 인성이 그렇게 안 좋다. 근데 반대야. 근데 열어놓고 보니까 인성은 괜찮은데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됐어.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리에가 많이 나아진 게 수비 라인에서의 이 당황하는 수비.
막 PK 주고 손 쓰고 태클 걸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거는 좀 자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부족하죠. 그러니까 저는 왼쪽은 말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 왼쪽 이게 무조건 더 있어야 돼. 안타까운 거야. 왼쪽을 잘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맞아. 토트넘이 그리고 비대칭으로 이렇게 해놨었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아까 벤 데이비스나 이런 거 봤을 때 전 벤 데이비스 보면 참 안타까워요. 특출난 거 하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특출남이 없어서 너무 무난하다. 그냥 무색무취해. 작은 육각형. 작은. 만약에 굉장히 준수한 왼쪽 풀백이 온다? 손흥민 왼쪽 윙프로 나오면 여기 둘이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니까. 그렇지. 시너지가 그래, 어느 정도 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풀백 그 정도고 센터백은 숫자는 있어요. 다빈슨 선체스, 토비, 탕강가 그리고 뭐 사실 뭐 포이스나 다이어? 네, 그렇죠. 다이어. 다이어는 센터백으로 분류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네. 근데 이제 베르통어는 팀을 떠나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셸 폼이랑 이제 같이 떠나게 됐고. 이 숫자에 있어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수준급 센터백은 무조건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계속 김민재 얘기가 나오죠. 많은 거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해리케인의 뒤를 받쳐줄 그렇지. 이 백업 공격수. 뭐 링크는 많아요. 링크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살펴드리겠지만 이 올 시즌 해리케인이 22라운드부터 29라운드까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손흥민을 빼면 득점을 책임진 선수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케인이랑 손흥민 빠지면 토트넘에 누가 골을 넣어줘? 없잖아. 네. 이거 루카스 모우라 정도인데. 뭐라는 긁히는 날에만. 그래. 근데 안 긁히면 루카스 모우라도 공을 몰고 올라가는 건 좋은데 득점이랑은 되게 거리가 먼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저는 모우라 우리가 손흥민 위주로 얘기하지만 모우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 본능을 그 거세당하고 있어요. 일부 맞다고 봅니다. 네. 수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 근데 그래서 거기서 잘해. 네. 근데 본인은 사실 원래 공격수 아니야. 근데 그 역할이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근데 해요. 우리가 모우라 플레이에 그래도 포체티노 있었을 때 간간히 우리가 환호했던 게 뭐냐면 우와 드리블 안 뺏기나 하고 슈팅하고 골 들어요. 맨유전이라고. 아약스전도 그랬어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물론 몇 번 나오긴 하는데 그게 자주 나오진 않죠. 어떻게 공격수가 그거 나올 때마다 골을 넣습니까? 무리뉴가 만약에 예전 선수들 데려올 수 있으면 그 왼쪽에 박지성 오른쪽에 카이트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잖아요. 가윗. 둘 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엄청 그렇죠. 좋아할 것 같아. 밸런스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베컴 뭐. 베컴은 내가 볼 때 무리뉴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네, 진짜. 빵빵 일단 중장거리에서 빡 해서 그냥 올려주니까. 하자마자 먼 거리에서도 크로스 그런 식으로 그러지. 올려보지. 존나 뛰고. 그래. 활동량 많고 수비가담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좀 전술적으로 다를지언정 케인이 빠졌을 때 전방에서 과연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올 시즌 토트넘. No! 네. 영입링크. 일단 카스타뉴. 이제 요즘- 아탈란타의 풀백이에요. 네, 조금 시들해진 감은 있어요. 예전만큼 링크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풀백 중에는 카스타뉴가 제일 좀 진하게 났었고 아탈란타 공격적인 풀백인데 계약 기간이 지금 1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아탈란타 입장에서도 만약에 나 재계약 안 해 라고 하면 얘 FA로 내보내야 되거든. 그런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금액만 적절히 맞춰주면은 저는 아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적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카스타뉴의 장점은 우풀백으로 나오긴 하는데 좌풀백도 돼요. 불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측면 미드필더까지도 이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탈란타의 사이드백들은 백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미드필더 같아. 윙면 미드필더. 완전 윙포처럼 뛰니까. 고젠스 이런 애들 봐봐.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있는데, 김민재 선수는 뭐 저희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뭐 중요하게 다룬 영상도 하나 있었고. 김민재 아스달이 아니라면 토트넘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에버튼은 어떤가요? 런던이 그래 좀 좋지 않겠어요? 런던 좀 수도인데. 그렇죠. 네. 손흥민이랑 같이 뛰는 게 좋지. 시너지도 날 수 있고. 물론 에버튼 가도 좋죠. 왜냐면 에버튼은 김민재 난 가면 무혈 입성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홀게이트랑 김민재야. 그래도 안첼로티라는 그렇지, 또 명장이잖아. 띵장이 있으니까 네.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야, 그러면은 그 머디사이드 더비 막 터지겠다. 우리나라 리버풀 팬도 많고, 근데 또 에버튼에 김민재면 에버튼 팬 빡 생길 거 아니야. 재밌지. 그러면 야 반다이크 대 김민재 그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머디사이드에서? 코리안 반다이크.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황희찬이 빡 뭐? 반다이크를 제끼는 거지. 그 어제 뭐였죠? 빡뚝인가? 뽁빡. 아, 뽕빡. 그건 해리케인 슈팅. 뽁빡. 뽁빡. 아, 자, 그리고 공격수 링크가 좀 많아요. 어. 최근에 갑자기 좀 늘어난 느낌. 공격수 데려와야 되거든. 네. 일단 레스터시티 지역 언론 레스터 머큐리라는데 한 번쯤 들어보신 아니, 많이 나오죠? 있을 거예요. 토트넘이 이슬람 슬리마니한테 지금 오퍼를 시도한다고.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슬리만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네, 형 안 된다면 보통 되지 않았어? 아니 이게 선수 스카우팅. 인정합니다. 네, 예. 슬리만이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 PL에서. 슬리마니가 모나코로 가 있잖아요. 임대됐는데 좋았어요. 18경기 나와가지고 골 9개 넣고 도움 7개 기록했습니다. 근데 스탯은 그랬는데 전반기 때랑 후반기 때랑 맞아요. 팔의 차이가 많이 큽니다. 네. 슬리만이 안 됩니다. 마냥 좋다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안 돼요. 너무 단호한 거 아니에요? 슬리만이 안 돼요.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네. 슬리만이는. 네. 자, 요렌테. 야, 르넨테 데리고 와야죠. 왜죠? 사자왕. 라이언킹. 데리고 와. 르넨테 데리고 와야죠. 요렌테는 근데 이미 보여준 게 있지. 다만 요렌테가 걱정되는 건 나이가 과연 이제 이전의 모습을 보여줄 맞아. 수 있느냐의 그건데 저는 요렌테 오면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하고 호흡 얼마나 좋았는데 좋았죠. 엄청 좋았어. 연결 잘해주잖아. 손흥민이 그게 있어요. 해리케인한테 가면 제가 봤을 때 제 뇌피셜입니다. 약간 한 반포기? 쟤는 어차피 때리겠구나. 쏘겠지. 자기가 쏘겠지. 어. 근데 그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해리케인 주변에 동료들이라면. 아니, 그리고 네. 케인이 잘하잖아. 그래. 근데 걔는 무리해서라도 슈팅 쏘니까. 맞아. 근데 스트라이커인데 인정. 당연히 뭐 그렇게 근데- 그리고 넣고 골을. 근데 이제 요렌테가 볼 잡잖아요. 요렌테한테 볼 가잖아요. 손흥민이 딱 붙어 있습니다. 주겠지. 저 형은 내려주겠지. 어떻게든 연결해 줄 거야. 기대가, 이런 느낌이 기대가. 있어. 그런 거 있지. 어. 네. 요렌테가 8올 거예요. 네. 나랑 동갑이야. 주맨이랑 동갑입니다. 즉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 나이 때 선수들은 1년이 다르더라고. 그래 다르지. 그래서 단기 계약을 많이 하잖아. 그거에 대한 걱정은 좀 있어. 있어. 네. 근데 이제 토트넘의 전 선수였다는 점이 되게 그거는 큰 메리트죠.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적응이 필요 없죠, 사실. 프리미어리그 와도 이미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칼럼 윌슨. 칼럼이 솔직히 말해서 존나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칼럼 윌슨이 온다면 원톱을 쓴다는 전제 아래 무조건 해리케인 백업이거든요. 난 그래서 토트넘이 애매하다고 보는 게 이 공격수들이 토트넘에 선뜻 가기나 어려울 것 같아. 케인이 있어서. 해리케인은 부동의 주전이야.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해리케인보다 잘한다는 공격수도 사실 얼마 없어. 전체적으로 봤을 따져봤을 때. 때도. 예. 근데 칼럼 윌슨은 사실 중4위권 어디 가도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중위권 정도 근처 가면 4-4-2를 쓰지 않는 이상. 그래. 근데 무리뉴가 4-4-2를 쓰냐고. 잘 안 쓸 것 같단 쓰지. 말이야. 근데 이제 막판에 4-4-2를 쓰긴 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오히려 손흥민을 포워드적으로 두고 그다음에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또 수비 가담도 해주고 이런 네. 형태로 쓰기 그렇죠, 마련이잖아. 그렇죠. 저는 칼럼 윌슨은 언어피 뜹니다. 그래. 언어피 뜨고 중요한 건 칼럼 윌슨 전 모우라 투로 된다고 봅니다. 또 수비하러 간다. 네, 저는 그 느낌이에요. 네. 왜냐면 이 선수도 빠르고 또 그런 네, 느낌이 칼럼 윌슨은 있으니까. 모우라 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본머스가 강등되면 토트넘이 윌슨을 영입한다는 보도가 꾸준히 있었어요. 근데 본머스가 강등이 됐죠. 실제적으로. 근데 칼럼 윌슨이 오면은 어쨌든 해리케인 옆에서 짝이던가 아니면 해리케인 안 나왔을 때 나오는 건데 서브잖아. 저는 제가 만약에 칼럼 윌슨이라면 토트넘 안 갑니다. 나도 안 가. 네. 이거보다 뛸 수 있는 팀이 없는 게 아니거든. 윌슨 그렇지. 정도 실력이라면 괜찮은 선수니까. 네. 10골 뭐 넘게 넣어주잖아. 선수 본인이 진짜 뭐 유럽 대항전에 대해 열망이 있다든지 뭐 이런 네.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왜냐면 토트넘을 가면 뛸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네. 본머스에서보다는 못 받겠죠. 에버튼 당연히. 같은 데 가면 좋죠. 에버튼이면 또 뭐 히샬리송, 칼버트 루인 뭐 이런 데랑 조합해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걔네들은 비벼볼만 하죠. 그러면 윌슨. 그 토트넘이 공격수를 요렌트는 좋은 카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서브에도 만족을 할 거고 누구를 데려오면 좋을까?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케인은 부동이에요. 부동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스트라이커가 가면 1순위는 케인이고 그 다음이 레반도프스키가 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케인을 밀어내는 거 거의 무슨 불가능하다고 레비 봐야 돼요. 아구에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아구에로 가야 이제 경기가 그래요.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스트라이커가 가든 일단은 백업으로 시작을 하고 만약에 이 선수가 측면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윙포가 측면에 나올 있지. 수 있겠지. 근데 스트라이커로는 못 쓰겠지. 그러면 둘 중 하나야.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계속 이 선수가 떠오르면 안 되는데 계속 떠오르네.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을 근데 계속 해주세요. 떠올라요. 이거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네네네.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대로 들은 네, 거? 요즘에 한 리그를 지금 폭격하고 있는. 그래서 왜냐면 이거 진짜 괜찮은 카드거든. 네, 저는 사실 그 정도 무대면 언해피 뜰 일도 없고. 그리고 머리로 떨궈주는 거 얼마나 잘해. 사실 되게 장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을 잘 내놓는단 말이야. 예. 얘기해 주시죠. 사우스 코리아에 손흥민이 있다면 노스 코리아에는 안병준이 있습니다. 수원 FC에서 투코리아. 안병준이 개 잘하거든요. 투코리아로. 그래. 네. 약간 코리아 커넥션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 형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서브에 만족할 수 있는 선수. 그 얘긴 즉슨
확실하게 해리케인 밑이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인지하거나 아주 어린 유망주 어. 혹은 이제는 요렌트 요렌트 차이도 좋아. 안 해. 어. 이게 아니면 토트넘으로 스트라이커가 이 방향을 틀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토트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토트넘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솔다도 있었고 솔다도. 또 누구 있었지? 솔다도는 뭐 개망했죠. 또 누구 한 명 있었는데 해리케인 있었어요. 솔다도 전에 아데바요르? 뭐 아데바요도 있었고 뭐 어쨌든 그게 있었는데 당시에 해리케인 유로파리그에 간간히 나왔었어요. 네. 지금 뭐냐? 그땐 해리케인이 존나 어릴 때입니다. 그때 형 중계 좀 했었죠. 네, 그래요. 어. 근데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합이 아니고서는 그렇지. 안 되네. 지금 해리케인 그래 형 우리 말 맞다나 공격수들이 쉽게 저기 못 가. 네, 못 들고 밀어낼 거거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네. 입지라는 게 워낙에 단단하고 실력으로 보여주는 아니 선수니까. 그리고 토트넘의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렇지. 해리케인이 그런 상징성도 있고 사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면에서 슬리마니 카드가 좀 나오는 건가? 왜냐면 나 슬리만이는 언해피 뜰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이 선수도 어느 정도 가면 주전급이거든. 그래. 어. 그래서 이제 때문에. 모나코 임대를 간 거고. 그렇지. 어. 하긴. 어쨌든 쉽지 링크는 않다. 많아. 네. 링크는 많은데요. 이게 그러면 응. 그러면 안병준이죠. 뭐 남북 합작인가요? 네. 그렇다면 네. 진지하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리그투 선수니까. 네, 저희가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네. 수원 FC, 네. 그러니까 수원 블루잉즈 말고 수원 FC K리그 2에 있는데 지금 득점 1위, 엄청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잘합니다. 있어요. 적극적이고 예. 리그 1 된다면 리그 1 수준 가도 괜찮다고 봐. 너무 괜찮죠. 네, 진짜 광주 아슈말토프 이안도 이후에 이렇게 강추하는 선수 처음이네. 진짜 잘해. 네. 존나 잘해. 네. 그리고 요즘 수비수는 전 이제 광주 FC 중계를 제가 이번 시즌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요즘 미는 선수 김영찬.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좋지. 김영찬 또 가면 잉글랜드 가면 가면은 저기 이제 또 꼬꼬면 붙을 수도 있어. 또딱 김영찬 딱 가면 또 섬나라잖아. 도시오브 딱 찍고. 그렇지. 그래 딱 가서 사방팔방으로 가도 바다야. 이경규가 간다 나올 수도 있어. 저기 그 도버 해협에서 그래. 여기가 덩케르트 그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딱 덩케르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도버 해협 아닙니까? 나 그 아예 몰라서 내가. 네. 뭐 원래 영국이 있는데요? 덩케르크는 이제 프랑스 해변이죠. 프랑스. 해변인데 거기 영국과 가까워서 아. 그 2차 세계대전 때 완전 포위됐었어요. 아직도 히틀러의 패착 중에 하나. 아, 지금 실수한 거다. 거기 해변가에 탈출하려고 지랄을 한 거야. 다 포위돼가지고 이제 독일군한테 그래서 바다에 내몰린 거야. 거의 수장 분위기였어요. 근데 거기를 공격을 안 해 히틀러가. 왜? 시간을 줘. 그러니까 패착이라는 거지. 시간을 주고 걔를 구하러 올 거야. 연합군이니까 구하러 올 거 아니야. 군함이 모자란 거야. 군함이 모자라 못 타. 그래서 자기 순서도 아닌데 막 낑겨 타고 막 난리 난 거야.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 어떻게 데리고 오냐?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그 해협을 건너기 위해서 잉글랜드 그 조그만 낚싯배 있잖아. 통통배 같은 거. 배라는 배는 다 그거 한 거야. 그래서 민간인들이 같이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 다 살렸어. 덩케르크 영화 안 봤어. 나 못 봤어. 거기 보면은 다 살려오잖아. 네, 거기 보면은 그래? 진짜 막 그 어부들 다 가가지고 다 살려오잖아. 다 태워오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프랑스하고 그 잉글랜드가 이렇게 가깝구나. 저 배로도 나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사살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어쨌든 그걸 점령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점령이 지역을. 아니고 다 그냥 왜냐면 거기 간 인원들이 다시 전쟁에 참여하니까. 그렇지. 다 그냥 몰살시킬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계 2차 대전에 히틀러의 패착 중에 몇 가지 나왔죠. 그럼 거기 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딱 뭔가 바뀌는 그 계기가 됐었겠네. 바뀌었다기보다 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건 저도 옛날 그 다큐멘터리를 봐가지고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왔어요. 네. 부사관이야. 전쟁 다큐멘터리에서 전쟁 영화 그래도 좀 자주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구는 전쟁이죠. 축구는 전쟁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공격수 쉽지 않다. 그러나 풀백은 빠르게 영입을 꼭 해야 된다. 여기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 맞아요. 그 역사적인 설명에 대해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어느 정도 분위기만 얘기한 거니까 혹시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 요약해서 길게 말고 요약해서 그 댓글에 또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토트넘 점검을 해봤는데, 우리가 아마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가면, 또 우리 미리 보는 이적시장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링크도 한번 정리해보고, 이런 느낌을 한번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링크들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